때로는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더 잘 이해될 때가 있죠. 24시 초대석은 학교 신문 기사를 취재기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대학교 정세진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신문 60기 정세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화상으로 뵙게 되네요. 자, 오늘 전해주실 기사의 제목은 함께 묵묵히 견뎌준 학생과 교직원분들께 감사해요라는 제목입니다. 마스크를 쓴 어떤 분의 사진이 아주 커다랗게 실려 있는데요.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인지, 왜 기사에 싣게 됐는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부의 최시영 주무관님이고 저희가 기사를 발행했을 당시에 코로나19의 여파로 1학기 개강이 밀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코로나에 대비해서 유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찾던 중에 최시영 주무관님이 유학생 기숙사 격리를 관리 감독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물면에 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시에 생활관에서 자가 격리 중인 학생들을 돌봐주신 그런 분인데 응급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급작스럽게 조금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당시 이제 3월 초에 격리 중이던 학생이 밤 11시 30분쯤에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보건소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로는 음성 판정이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본래 좀 지병을 앓고 있던 친구여가지고 이제 격리를 하다 보면 환경이 조금 열악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 지병이 조금 악화가 됐던 거고 지금은 다행히 건강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네요. 학교에서 임시 상황반을 꾸려서 중국 유학생들의 생활관 자가 격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 상황반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고 또 어떤 지원들을 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임시 상황반은 이제 2월 16일에 그 생활관 1층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국제협력부뿐만 아니라 총무과, 행정실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함께 도와주셨다고 하고 평일에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야간 근무까지 6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격리하는 이제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또 이제 입국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항공편을 조사해서 직접 이제 픽업을 가셔서 그 당일에 이제 보건소 진료로 바로 받게 해서 코로나 검사도 진행하고 자가 격리를 권장하는 등의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거의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야간 근무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최시영 주무관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셨나요? 이제 본래 국제협력부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관리하셨고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의 대학교와 외부 협력을 맺기도 하고 이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주로 중국 대학과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맡아서 관리하셨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이제 업무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업무 주로 맡고 계신가요? 네, 물론 전보다 이제 관리 대상 학생이 줄기도 하고 휴학한 외국의 유학생 학생들도 많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직 여기서는 그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입국한 학생들을 똑같이 조사해서 이제 항공편 조사해서 항공으로 직접 데리고 가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시키기도 하고 이제 자가 격리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청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이 보급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은 밖으로 못 나오니까 여기 직원분들이 직접 집까지 가서 생필품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래 본 업무였던 것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의 양이 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기사를 쓸 당시에 생활관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학생은 어느 정도였는지, 또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이제 격리 중이던 학생은 인터뷰 당시에 156명 정도 됐었고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아무도 접촉할 수 없게 관리를 했었고, 이제 전달 사항 같은 거는 무전기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1인 1실을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누구와도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식사, 끼니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1인 1실이다 보니까 안에 화장실은 있었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매 끼니마다 문 앞에 전달을 해서 이제 SNS 공지를 통해서 다른 주요 사항이나 그 음식 같은 거 전달하는 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격리 이후의 결과는 어땠는지 또 궁금한데요. 확진자가 혹여라도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난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세요. 네, 다행히도 우리 학교에는 이제 확진자가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15일에 격리 대상자 학생들의 기숙사 격리가 모두 끝났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제 입국하는 학생들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 이제 15일, 두 번의 검사를 진행한다 해요. 그 입국 당시 당일에 검사를 하고 자가 격리가 끝난 후에 검사를 해서 총 2번의 검사를 하는데, 자가 격리가 끝난 후에는 그냥 자유의 몸이 돼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격리 생활을 했던 학생들도 정말 고충이 컸겠지만 또 관리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최 주무관 만나보셨을 때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최시영 주무관님은 이제 물론 전보다 업무량이 는 거는 맞다고 하셨는데 힘든 내색은 전혀 안 하셨고요. 오히려 그냥 밤 늦게까지 청소, 방역 다 도와주신 다른 부서 직원분들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이제 유학생들이 자기가 기숙사의 격리를 자원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조심해야 할 점을 인지해서 학교의 지침대로 잘 따라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다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총장님이나 우리 학교 부총장님이 이제 학교 방송이나 아니면 편지, 아니면 간식 같은 걸로 이제 격리된 학생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시하셨습니다. 네. 15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프닝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해프닝 들으신 게 있나요? 모두 함께 노력하고 견뎌줘서 엄청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었는데, 이제 오랜 시간 격리되는 만큼 학생들이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환기하는 거를 요구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날씨가 쌀쌀해서 환기했을 때 몇 명이 감기에 많이 걸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와 그래도 유사 증상이 보였을 때 바로 또 보건소로 이동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다행히도 아무 이상 없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격리 기간이 무사히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인데 최 주무관께서는 소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지금은 항상 같은 마음으로 코로나 이제 확진 환자가 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학생들도 모두 건강하길 계속 바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 유학생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고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1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결정이 났고요. 이제 실험 실습 때문에 대면 강의가 필수인 과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과목들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서 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대면 수업 받는 학생 중에 유학생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자가격리 14일 끝나고 이제 15일 되는 그때부터 똑같이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세진 기자 본인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결정이 되면서 지금 집에서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캠퍼스 생활을 직접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이제 작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1학년 때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강의 듣고 끝나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만 듣고 시험도 이제 집에서 과제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작년 이맘때가 많이 생각이 나고 이제 20학번들 새로운 친구들이랑 MT 이런 것도 가고 싶었지만 이제 상황이 이런 만큼 이런 기간을 더 같이 견뎌내면 나중에 더 좋은 생활이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하루 제 위치에서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사에서 우리 정세진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기사를 썼던 당시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그렇게 묵묵히 격리되면서 2주간 생활했던 유학생 분들도 있고 그 분들을 관리 감독해 주셨던 교직원 분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의료진 분들도 모두 다 같이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이제 지금도 기사 읽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묵묵히 견뎌주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고 이제 우리도 우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만 버티면 이제 마스크 없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네, 정말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뵀었는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24시 프로그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전해주세요. 네, 그 스튜디오에 왔던 당시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엄청 즐겁게 촬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거에 매우 감사하고 앞으로 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직접 스튜디오에 또 많은 학생 기자들이 가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주신 정세진 기자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24시 초대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